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100명가량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사실이 광주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놓고 진행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 전남지부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합당을 추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100명가량이 오미크론 확진을 받았거나 의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전파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빠르다는 사실이 광주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첫 오미크론 환자가 확인된 건 지난 21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남 확진자 2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41명이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역학적 연관성 의심 환자도 60명에 달해 오미크론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사실대로 오미크론 전파력이 타 변이보다 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광주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남구의 한 호프집에서 한평 확진자와 불과 16분가량 정도만 함께 가게에서 머물렀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이러스 감염 사례 1,396명 가운데 대다수는 델타 바이러스지만 오미크론도 점점 비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센 만큼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역당국은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그 고위험 그룹이 숫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증도나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예단을 내리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전국 추세와 달리 광주의 확진자 증가 추세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평균 확진자 수는 71.5명으로 앞선 일주일보다 평균 확진자가 2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12월 들어 감염 경로 미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교육기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어린이집 등 60개 교육시설에서 1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3만 5천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음식점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의 한 섬지역 교회에서 교인 9명과 섬주민 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지금까지 전남도 내에서 57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해당 건설사 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진건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 8월 광주시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광주시는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관 공동 또는 공공개발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쌀 초과 생산량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전남 지역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일부 시장 격리 조치로 하락세를 멈추겠지만 가격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초과 생산량 27만 톤 전량을 시장 격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도정을 하지 않은 40kg 조국 기준으로 산지 쌀값이 6만 1,000원으로 수확철인 한 달 전보다 4,0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큰 추위 없겠고요.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기온 먼저 보시면 아침 기온은 1도 안팎, 한낮 기온 9도로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고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지만 구름은 많이 지나겠고 오늘 늦은 저녁부터 날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눈 소식이 예보된 상태인데요. 올해 마지막 날은 모레까지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0cm가량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부터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특보는 내일 새벽에 발효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2년에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메가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첨단 의료,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공동 육성을 통해 광주와 5개 시군 인구를 현재 173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린 스마트폰 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2년을 환태평양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도민 제1주의를 실현하는 행복식책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해양 환경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조성,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대전환, 생명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산강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라는 환경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영산강 상류 구간 15곳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수질을 조사한 결과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영산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 질소량을 리터당 20mg에서 절반으로 낮추도록 수질 기준 강화를 고시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오는 2023년부터 1,500억 원을 투입해 생물 반응조 증설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들도 출정식을 갖고 파업 동참에 나섰습니다. 택배 노동자 200여 명은 광주 남구 송화동 CJ 대한통운 광주지사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요금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택배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연말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이 광양시 망덕산에서 배알도간 공중 하강 체험시설 사업의 계약 관련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결과를 최근 내놨는데요. 광양시가 이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망덕산에서 배알도간 공중 하강 체험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광양 삼진강 백길 복원과 수상 레저 기반 조성 사업의 핵심 관광 콘텐츠로 추진되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 완공 계획이었지만 현재 80%의 공정률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체험시설의 특허 공법 분야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처음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특허 권리가 없는 회사였고 실적 증명도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겁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광양시는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광주지방 조달청에 계약 해지 건에 대한 의견을 좀 달라고 지금 공문서를 지금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부 방침 및 추진 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에 공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업체와 계약 해지를 한 뒤 새로운 업체 선정을 통한 최종 완공 시점까지 최소 6개월여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공사 자체가 빨리 진행돼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광양시는 특허 공법 사업체에 관련 사업 예산 20억여 원 가운데 14억여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서 환수 절차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밝혀진 광양 공중하강 체험시설 특허 기술 관련 행정 업무의 허점. 시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과 하동을 연결하는 남도 2대교가 건설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완공 계획으로 섬진강을 가로질러 다안면 고사리에서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를 잇는 총 길이 350m, 폭 13.5m, 왕복 2차로 규모의 남도 2대교가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번 남도 2대교 건설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라남도와 광양시,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지방비를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의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법제처로 이관했으며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일인 다음 달 21일 전까지 시행령안을 심사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유족과 시민단체, 전라남도가 건의한 24건 가운데 자문기구 신설 등 4건을 시행령안에 반영했지만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내 조사기구 설치 등 나머지 20건의 건의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역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합당에 속도를 내면서 집 떠난 옛 동지들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남의 지방선거가 가장 민감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하나의 당이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모든 가치들이 좀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 1월 10일 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완료시키고 나서 좀 더 부분들을 포섭해 내겠습니다. 당대당 통합의 후폭풍은 목포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식 현 목포시장과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같은 지붕 아래 재대결이 불가피합니다. 목포시장 선거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이 아닌 경선 단계로 사실상 앞당겨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최근 허용한 탈당자 일괄 복당도 선거판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갔던 또 이견을 보였던 모든 민주 세력들이 하나로 집결할 수 있도록. 전남은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옛 국민의당의 근거지인데다
당시 국회의원의 탈당에 따라 민주당을 떠났던 지역 정치인이 부지기수여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입당이나 복당의 감점이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대통령 선거가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중대 범죄 전력자들은 저는 배제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입복당자들도 당 선거 내지는 대통령 선거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성 정량 평가가 있을 것으로. 한편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모집이 끝난 상황이어서 대선 빅텐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최근 시중에 떠도는 현역 단체장 평가 탈락자 명단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를 색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지난 20일 끝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점수는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까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고 사전 공표가 금지돼 있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경쟁선거구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송형일 광주시의회 의원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 기획단은 자신의 선거구인 서구 제3선거구를 명확한 기준과 이유 등 사전 설명 없이 청년 경쟁선거구로 결정 발표했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의 신청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광주시당은 최근 광역의원 여성경쟁선거구 4곳과 청년경쟁선거구 4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20세 이상 10명 가운데 1명꼴로 생활비를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광주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생활비 원천을 부모의 도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9.5%였습니다. 전남의 경우 부모의 도움을 생활비의 원천이라고 답한 비율은 6.9%로 광주보다 2.6%포인트 낮았습니다. 반면에 생활비의 원천을 자녀의 도움뿐이라고 답한 비율은 광주 3.1%, 전남은 3.2%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령층의 경우 청장년층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 보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전국 축산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전남 한우 광역 브랜드인 지리산 순한한우와 녹색한우가 명품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지리산 순한한우와 녹색한우는 일관된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능력, 브랜드 및 위생 안전 관리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한우 분야 전국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았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3회 이상 수상한 경영체 가운데 평가 결과가 전체 평균 점수 이상인 브랜드 경영체에 부여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지산동 법무법인 혜태 대표 변호사 송희호 씨가 100만 원,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회에서 20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바람소리 홍혜미 씨가 20만 원, 가사문학면 남녀자율방범대에서 10만 원, 경상마을 주민들이 5만 원, 화순군 화순읍 삼천 1, 2 주민들이 20만 원, 신기 1, 2 주민들이 20만 원, 수만 1위 주민들이 5만 원, 세량리 주민들이 10만 원, 훈리 주민들이 30만 원, 화순읍 생활개선회원 주민들이 20만 원, 장성군 북이면 달성 1위 주민들이 8만 원, 수성리 주민들이 15만 원, 신평 전원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용산마을 주민들이 5만 원, 나주시 노안면 노인회에서 15만 원, 계림 1, 2 주민들이 20만 원, 구정 1위 주민들이 12만 원, 학산 7, 2 주민들이 12만 4천 원, 빛가람동 총장협의회에서 50만 원, 한평군 한평읍 만흥 1위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장교 1위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내교사리 동부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큰부자 농장 김인재 씨가 30만 원,
호남 건재철물 장상수 씨가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큰 추위 없겠고요. 날씨로 인한 불편함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9도로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지만 날이 아주 맑진 않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또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눈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 중심으로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도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0.8도 보이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으로 더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눈과 함께 추위도 찾아오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